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아주 재미있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까 합니다. 꽤 오래된 그 사례 이야기예요. 어떤 그 대기업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. 왜 그러냐 하면은 극심한 공황장애에 이제 시달리면서 막 회사에 어떤 기둥을 붙들고 이가 뺑뺑뺑뺑 그 기둥을 돌고 돌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사냐,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사냐, 막 이렇게 난데없이 이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급작스럽게 저에게 왔는데 이 양반이 왜 이렇게 공황장애에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극심하게 이게 일이 자기에게로 몰려 들어온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나에게 부과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.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. 이렇게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 거절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일을 완수를 하면은 성과가 제법 나니까 굉장히 고속 승진을 했어요. 고속 승진을 했는데 이제 이게 힘든 게 여기까지 차올라 오는데도 또 주요 업무를 맡긴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폭발이 되었던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은 뭐 때문에 자기 몸을 소위 요새 말로 갈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가 하고 배경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. 그래서 이 가난을 탈피하는 주 무기가 성실합니다. 성취다.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딱 무장이 된 분인데, 그러니까 남들이 좀 놀 때 자기는 열심히 달리는 식으로 한 4시간 이상을 잠을 안 잔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참 주변에서의 평은 이제 좋은데 그 지경이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임계치에 다다랐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힘이 들면 힘들다. 나 더 이상 감당 못한다. 버겁다. 이런 거를 그때그때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. 그래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남자를 상담을 했어요.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 양반이 제법 인간관계에서 특히 이제 가족에게서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. 부인에게 싫어, 다음에 해,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하면서 괜찮아졌는데 하루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하고 아주 이렇게 침통한 얼굴로 제게 물어요.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? 그랬더니 며칠 전에 그 이제 평소 자기와 친하게 지냈대요. 그 부장하고. 근데 그 부장이 여러 직원들이 함께 이제 큰 그 넓은 데에서 함께 다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장이 이 과장 일어서! 이러더래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집중을 했는데 자기도 뻥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일어서! 또 이러더래요.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갸우뚱 하는데 3번째로 일어서라도 이러더라는 거예요. 그때 자기 머릿속에 휙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몇 년 전에 회식을 하고 자기 선배가 회식을 끝나고 노래방에 갔는데 이 취기가 오른 어떤 상사가 일어서 이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선배가 그 선배도 술이 취했는데 아 내가 똥 깹니까?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똥 깹니까? 이렇게 대들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. 와 하고 웃으니까 일어서 했던 그 사람이 조금 무안하게 되었었던 일이 있대요. 근데 그 이유 때문인지 여하튼 그 선배는 계속 오지로 돌면서 국내에 진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선배 생각이 싹 스치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게
어정쩡하게 일어섰다는 거예요. 그랬더니 그 다음 이제 부장이 좌양좌 이러더라는 거예요. 그래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다 이렇게 쳐다봤고, 그래서 이 사람이 군인처럼 뭐 촥 이렇게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꾸물꾸물 이렇게 몸을 옆으로 틀었대요. 그랬더니 그 부장의 목소리를 확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이 과장 나 커피 한 잔 가져다 줄 수 있겠나? 이러더라는 거예요. 그때 이 확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커피 10잔 아니라 100잔이라도 내가 갖다 줄 수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굴욕스럽게 하다니, 이제 이런 생각이 확 올라와서 얼굴이 뻘개졌는데, 이제 그 주시했던 다른 직원들은 이제 이게 다 농담인 줄 이제 농담에서 진행된 건 줄 알고 하하하 하고 다들 웃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이제 커피를 갖다가 그 부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자기는 그 순간이 너무 굴욕스러워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장은 자기가 심심하니까 한번 농을 한 건데 뭘 그러냐는 식으로 이 과장 함께 사우나 가자 이러더래요. 엊그저께. 그래서 자기가 이게 퉁퉁 부은 목소리로 일이 많아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. 화가 안 풀린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제 약속 시간에 상담을 받으러 와서 묻는 거예요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렇게 묻는데 제가 이게 확 긴장이 된 거예요. 왜 긴장이 됐느냐 하면은 저는 자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해라. 그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저한테 물은 거는 자기 선배가 몇 년 전에 내가 똥개입니까? 이렇으라면 이렇으는 이렇게 대꾸했다가 오지로 도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런 현실, 또 제가 그때 자기 표현을 하라는 이런 교과서 같은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딱 긴장이 되면서 야 이럴 때 어떡하지?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권위가 있고 서열이 있고 자칫 이게 자기 표현을 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원칙적인 얘기를 해줘갖고 이 사람이 낭패를 보면 이걸 어떡하겠느냐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잠자고 이렇게 몇 초 있다가 이거를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만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살았다는 얘기죠. 이거를 그 회사 이 분위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다른 분에게 자문을 구해도 되겠습니까? 하고 양해를 구했더니 그 사람이 뭐 좋다 그래요. 그래서 그분을 앉혀두고 제가 이제 자문을 늘 구하곤 하는 철주님께 전화를 했어요.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겁니까? 그랬더니 이 철주님도 단박에 이 사태의 어떤 중요성을 딱 알아차리고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장 교수 전화 잘했습니다. 이 회사의 분위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당신이 이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전화 잘했습니다. 이렇게 일단 환영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철주님이 이제 제게 일러준 이야기가 자 그런 거는 2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뿔딱서니를 내면서 퉁퉁거릴 게 아니라 그 부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. 부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장님 며칠 전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부장님이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부장님의 체면도 있고 해서 따라드렸습니다. 그렇지만
내심 저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.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. 즉 당신 체면을 존중해줬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불편하다. 이런 식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면 그 부장은 일단 자기 체면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 또 이 사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면서 이 과장의 편의를 상당히 도모할 거다. 이렇게 일러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상담 받으러 오는 이 과장한테 고스란히 전달했어요. 그랬더니 이 과장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잠자코 들었는데 상담 끝나고 갈 때 다른 때와는 달리 저에게 깍듯이 고개 숙여 인사를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거를 반복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얼굴이 훤해졌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난번 상담을 마치고 출근해서 그 부장한테 갔대요.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. 그 부장님의 체면도 있고 해서 제가 따라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마음은 속상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 부장이 절절절절 매면서 굉장히 자기에게 너그럽게 잘해주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원칙적이고 교과서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이게 잘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배합하는 능력이라 그럴까요? 아니면 응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옳은 거라도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.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피해 안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찾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이참에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 다 같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이런 사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